수니듀스 101 안녕하세요, 초리대감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 무협소설을 대표하는 최고의 무공 베스트 11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워낙 의견이 분분한 분야이기도 하기에 신중을 기하여 최고의 무공을 선택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0위는 항용 18장입니다. 18개의 초식으로 이루어진 장법으로 타구 봉법과 함께 개방 방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 4조 영웅전에서는 홍칠공이 창안한 무공이었으나 천룡팔부에서는 교봉이 항용 28장을 사용하며 천하제일의 북교봉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초식만을 논하자면 변화가 적고 단순하지만 위력이 극히 강맹한 외가무공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면 기교에 의지하는 화려한 초식들을 우직하게 힘으로 제압하는 형세가 되지요. 이후 곽정이 구음진경과 결부하여 깊이 연구한 결과 강맹한 동작 안에 유연함이 있고 유연한 동작 안에서 강맹함이 나오는 심오한 무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김용 무협소설에서 장법으로는 가장 상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소봉, 곽정, 홍칠공과 같은 영웅들이 사용하며 천하를 군림하였기에 다른 장법들 역시 항용 18장과 비교할 만한 무공들이라 할 수 있겠지만 대접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용 18장을 첫 소개 겸 10위로 올려보겠습니다. 9위는 좌우 쌍수 호박입니다. 양손이 서로 치고 받는 무공으로 양손이 각기 따로 떨어진 존재처럼 전혀 다른 무공을 펼쳐내는 비법이죠. 15년 동안 도화도에서 갇혀 지내던 주백통이 심심해서 만들어낸 기이한 무공으로 비록 내공이 2배로 강해진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손이 전혀 뜬금없이 다른 무공을 각기 구사할 수 있기에 초식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설상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은 주백통, 곽정, 소영여이며 특히 소영여의 경우 옥녀건법과 전진건법을 2명이서 같이 써야만 하는 옥녀소신건법을 혼자 사용할 수 있음으로써 자신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금륜법왕을 밀어붙일 정도로 초식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렇기에 좌우 쌍수 호박이 9위입니다. 8위는 건곤대나이입니다. 내공을 사용하는 일종의 료영법이자 체술로 구양신공과 함께 의촌도연기의 양대신공으로 통하며 페르시아에서 전래된 서역 최고의 무공으로 명교가 자랑하는 호교신공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을 크게 잡아 옮긴다는 뜻으로 근본 원리 자체는 구양신공이나 구음신공과는 달리 그렇게까지 오묘한 것은 아니며 우선 자신의 신체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격발한 다음 그곳으로 적이 공격하는 힘줄기를 끌어당기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요 원리입니다. 적의 공격 방향을 틀어서 공격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적의 공격을 흡수하였다가 되돌려 방출한다거나 처음 보는 무공을 간파하여 즉석에서 따라한다거나 수십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린 사람을 옆으로 밀어내어 무사히 착지시킨다거나 강력한 강권을 육권으로 바꾼다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힘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무공이라 할 수 있죠. 7위는 구음진경입니다. 사조 3부곡의 대표적인 무공 비급으로 본래는 달마대사가 9년간의 면벽 수연 끝에 만든 무공이라 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황상이라는 조정의 관리가 만든 무공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무공이 적혀있는 것이 아닌 종합무술서로 금골강화법이나 내공수련법, 각종 오묘한 초식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종합무도서입니다. 상하편으로 나눠져 있으며 상편은 기초와 내공신법이 수록되어 있고 하편은 이에 바탕을 둔 무공들이 수록되어 있지요. 상권의 마지막 한 장인 총강에는 최상승의 내공수행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대단한데 5년은 정량하며 필사적으로 수행해야 본래 무공을 찾을 수 있었을 단지응이 석 달 만에 무공을 되찾게 되었고 구양봉에 뱀독에 당하고 전신의 근골이 손상되어 닭 하나 떼어잡을 힘도 없는 늙은이로 전락했던 홍칠공도 스스로 기경팔맥을 뚫어서 내상을 회복하고 공력을 되찾죠. 이외에 수근 축골법은 전신의 근육과 뼈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혼대법으로 상대의 정신에 혼란을 주는 것도 있으며 내상을 치유하는 요상장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능무공서라 할 수 있죠. 6위는 육맥신검입니다. 대리단시의 가전절기 중 최상급의 무공으로 일량지의 지역을 검기처럼 날카롭게 변화시켜 쏘아내는 것으로 실체는 있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검기입니다. 사람의 몸에 총이 맞은 것처럼 구멍이 뚫리는 무서운 무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내역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철룡사에서 구마지가 화염도법으로 고승들의 육맥신검을 제압하는 장면이나 모용박이 고소모영씨의 무공도 육맥신검보다 못하지 않다며 삼합지를 보여주자 모두가 경탄하는 장면을 본다면 초5졸급의 내역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지만 내역이 받쳐준다면 그 위력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것이리라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무서운 사기 무공이 되겠죠. 5위는 소무상공입니다. 소요파의 3대 신공이자 일종의 내공신법으로 막내인 이추수가 물려받은 신공입니다. 불과의 무생무상에 비견되지만 실제로 크게 다른 경지라 하며 조용한 가운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경지에서 신이 태어러 거닐게 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경지인 도가무공이라고 하네요. 소무상공의 주요 기능은 무공의 복사와 속성 수연으로 허죽은 체내에 잠들은 소무상공 덕분에 소요파의 절기들을 무척 쉽게 익히게 됩니다. 또한 구마지는 인간이 모두 익히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소림 72절기를 소무상공을 이용해 순식간에 모조리 복사해 보여서 소림사의 고수들을 꺾어버리기도 했지요. 그 외에 본래 목적인 내공 증진을 위한 신법으로 신체를 젊게 해주는 주안술의 기능도 있습니다. 신체를 젊게 해주고 무공을 쉽게 복사할 수 있다는 이 미친 무공, 정말 사기 무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4위는 천산육양장입니다. 소요파의 절기이자 대표적인 장법으로 체내에 축적한 북명진기를 끌어내어 이를 육양, 즉 웅후하고 강력한 양기로 바꾸어 상대의 경맥을 타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강한 속성을 가지지만 열기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한열의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서 조금 변용하여 극도로 차가운 냉기로 바꾸어 방출하는 것도 가능하죠. 하지만 이 장법의 무서움은 바로 한열을 조정하는 원리를 응용하여 안기술처럼 구사하는 무공, 생사부에 있습니다. 손바닥에 물을 올려놓고 북명진기를 역으로 끌어올려 얇은 얼음 조각으로 만든 후 이를 상대의 혈도에 맞추면 얼음은 녹고 내력은 경맥에 흡수되어 남아 고통과 간지러움을 일으키는 원리로 물리적인 독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로는 해소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내역으로 녹여야 하는데 생사부가 박혀있는 장소가 다양하고 박혀놓은 수법이 사람마다 달라서 천산육양장의 기곡이 아니면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발작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간지러움에 시달리게 되는데 부모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어뜯으며 짐승처럼 날뛰거나 발작의 후유증으로 평생 말 더듬이가 되는 등의 묘사가 보이죠. 참으로 무서운 무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독고구검입니다. 건마 독고구패가 천하를 누비며 사용하던 검술로서 방어 초식이 일절없이 오로지 공격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검법으로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해지는 무서운 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공이 전혀 없는 패인 상태에서 15명의 고수를 1검의 장님으로 만들거나 중상을 입은 몸으로 인류 고수를 원턴킬하는 등 사기 무공의 절정을 보여주지요. 독고구검의 거미는 선발제인으로 선발제인은 먼저 행동하여 남을 제압한다는 뜻이며 기선을 제압하며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검법을 창시한 독고구패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검법이라 할 수 있지요. 2위는 신조경입니다. 소설 연성결 내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무공으로 12년간 신조경을 연성한 정조는 감옥에 쳐들어온 적들 10여 명을 한 번에 잡아 던져 죽이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신조경의 내공인 신조공이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오자미와 같은 방어복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요. 적은 역시 기연을 통해 죽음의 위험에서 신조경의 내공을 연성하고 정사의 무공을 융합하여 최강자에 오르게 되지요. 또한 연성검법의 오묘함조차도 신조경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조경의 사기스러움은 바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중 자살을 선택하여 숨이 끊어진 적군을 신조경의 내공을 통해 다시 살려낸 것이지요. 그야말로 신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내공 경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해독제가 없다는 금화순파에는 어쩔 수가 없었지요. 1위는 바로 북명신공입니다. 이 역시 소요파의 무공으로 북명은 어두운 북해를 뜻하는 말로 바다는 온갖 물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저 바다일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요. 네, 다른 사람의 내공을 흡수하여 자신의 내공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공을 빨아들이는 기술과 흡수한 내공을 북명진기 아래 하나로 조화시켜 단련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체내에 저장한 내역을 역으로 상대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단순히 진기를 불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수연한 공력 자체를 상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북명신공의 무서움은 후편인 조화에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축적된 내공을 단전에서부터 전신에 전달하여 기경팔맥을 뚫고 강한 생기를 불어넣어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불로장생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무해자가 93세의 나이임에도 40대로 보였다고 하니 말다했지요. 짧은 시간에 내공의 최고수가 될 수 있으며 흡성대법처럼 무작용도 없으며 불로장생의 경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북명신공 1등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최후의 무공은 과연? 네, 11위는 바로 규화보전이었습니다. 왜 11위밖에 안 되냐 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무공을 익히기 위해서는 고자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큰 단점이라 11위로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이전 황간이 창안한 무공으로 300년 동안 아무도 익힌 자가 없었으나 약 100여 년 전 홍엽선사가 이 규화보전을 얻게 됩니다. 홍엽선사는 이 무공을 보고 후환을 두려워하여 태워보였지만 화산파의 제자인 악숙과 최자봉이 소림사에 방문하여 규화보전을 읽어보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둘은 서로의 규화보전이 맞다고 하여 검정과 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당시 홍엽선사는 제자인 도원선사를 파견하여 규화보전을 익히지 말 것을 전하라는데 엉뚱하게도 도원선사는 이 둘의 규화보전의 해석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규화보전의 내용을 달달 외우더니 환속하여 이름을 임원도라 하여 70로 벽사권법을 창안하여 천하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무공에 의해 보기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소호강호가 시작하게 되었고 불완전한 규화보전을 익힌 동방불패는 최강자로 자리잡게 되지요. 규화보전에 수록된 무공은 실로 깊고 넓으며 상당히 오묘하여 극히 위험한 탓에 조금만 잘못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무과학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나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독고국원보다는 약한 무공으로 평가되지요. 이상으로 김용 무협소설 무공순위 베스트 11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